게 있으면 나 대신 누군가가 그 행동을 해주겠지라는 약속이 형성돼 있는 거예요. 나 대신에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원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원시 시대에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 내가 다 해야 돼. 저기 그 우리 저 제임스 본드 같은 경우에 덩치가 좋잖아요. 뭐 멧돼지도 때려잡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더 피지컬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 저기 비비안 같은 경우 멧돼지 때려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때려잡을 것 같아 우리.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덫을 놓거나 아니면 우리 저기 그 제임스 본드한테 잘 보이거나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거죠. 아니면 그거 말고 줍는 거를 해가지고 다람쥐처럼 도토리 주워서 먹거나 과일 따서 먹거나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 그래서 멧돼지는 잡아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과일을 땄는 게 있으면 이렇게 바꿔 먹자. 이게 물물교환이잖아요. 물물교환. 근데 그거는 그때그때 성립을 하는데 과일은 별로 안 먹고 싶어. 그러면 바꾸자고 하는데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꾸죠. 그러면은 생선을 먹고 싶은데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생선 잡는 사람 나타날 때까지.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거를 약속을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신 이런 거를 종이나 무슨 증서를 줄 테니까 요거 몇 개 주면 그거 바꿔줘. 뭐 이런 약속을 정해놓은 게 가격 체계고, 이게 이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형성이 됐는데, 예전에는 돈을 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전에는 그 1300 현대시대 화폐라는 개념이 등장했는 게 송나라 때입니다. 중국에. 한국에는 고려시대죠. 1200년대 정도가 되는데 1200, 1300년대 그때는 철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철전. 돈 하나를 한 냥이 0.5kg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 나간다고 뭐 보상해주면 200냥 정도 먼저 받아. 그럼 한 60kg를 일머지고 전쟁을 나가야 돼. 묻어놨다가 그거 없어지면 어떡해? 그럼 어떡해? 그러면 이제 자 200냥이라고 수고비를 주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이렇게 해놓고 그것도 들고 전쟁을 나갔다 오면 그거 없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들의 삶이었는데, 야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말이 안 된다 해서 그 다음에 생겼는 게 이제 금융도 그렇고 시스템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 재밌죠? 자 그렇게 됐는데 이제 1970년대 전에는 토일릿 자 여러분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압축을 한번 해보면, 자 금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금은 뭐냐면, 금도 똑같아요. 그 돌덩이잖아. 금이 원래 금이에요? 아니면 사회 현상으로 체계를 정해서 이거를 가장 값어치 있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금이라는 개념. 여러분 금 밑에 전 세계 돈이 얼마가 모여있는지 모르죠? 거의 4경원이 들어가 있대. 4경원. 금 밑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이에요. 금. 2등이 어딘 줄 알아요? 여러분 아는 회사입니다. 시가총액 2등. 여러분 아는 회사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알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2등 됐어요? 왜 2등 됐죠? 오픈 AI 주식을 50% 넘게 갖고 있거든요. 챗 GPT. 3등이 어딘 줄 알아요? 3등이 애플이에요. 애플. 3등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5,500조. 이게 재밌죠? 우리 아는 삼성은 몇 등이겠어요? 50등. 삼성은 50등이에요. 50등인데 몇 조? 자,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5,500조일 때 삼성은 400조. 400조로 한국이 30%가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죠? 근데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구글은 몇 등? 구글은 7등. 구글은 3,500조 원.
우리가 구글 같은 회사, 아마존 몇 등? 아마존 6등. 아마존도 3,700조. 자, 이런 회사를 우리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 맞아요? 글로벌 플랫폼인데 한국에는 글로벌 플랫폼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카카오 택시 있던데, 카카오 택시. 카카오 같은 거. 카카오 택시. 한국에 K-팝, 한국에는 글로벌 플랫폼이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K-팝 스타픽. 그리고 전 세계 플랫폼은 미국 회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필리핀에도 페이스북 쓰고, 우리 여기 나오면 그랩 쓰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쓰고 다 하잖아요. 그 다 어느 나라 거요? 미국. 여러분 여기 여행 올 때 호텔 예약할 때도 아고다로 예약했고, 스카이스캐너로 비행기 검색하고 다 어느 나라 거요? 미국. 우리는 코스모폴리탄이기 때문에 그거 의미는 없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제 이게 특정한 기업이나 특정한 국가로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이 지금 현재 수단을 안 하고 있죠. 돈이 돌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더합니다. 중국은 코로나 전에 2018년, 19년까지 1대1로라고 해서 이제 그게 뭐였냐 하면은 미국하고 한판 싸우는 거였는데, 패권 전쟁이었는데, 각 국가마다 돈을 다 엄청 많이 빌려줬어요. 아프리카에도 빌려주고, 왜냐면 영향력, 그런데 그러다가 코로나 때 다 막혀버린 거예요. 우리 돈 못 갚으니까 배째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중국이 이제 설 위기에, 스탑이 될 위기에 섰는데, 그걸 살리기 위해서 건설 경기 붐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스탑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남은 게 하나가 제조업인데, 그거 밀어내게 하는 게 지금 태무입니다, 태무.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 뭐가 그러냐면, 돈이 순환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 일자리도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먹거리 할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앞으로 한 2, 3년 지나면 일반인들이 할 게 없어질 겁니다.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돈을 순환시키는 걸 빨리 가속도가 있게끔 해줘야 돼요. 자, 두 번째, 일반인 누구나 돈을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지, 로봇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크리에이팅 경제, 크리에이터 경제 흐름을 창출하는 것 중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컨텐츠 비즈니스라고 하고, 두 번째는 돈이 돌게끔 하려면 플랫폼으로 반드시 순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함께 공존을 하고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정 국가, 특정 기업으로 들어갔는데 안 나오는 게 반복이 되다 보니 이제 특히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많이 힘겹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한국도 수출을 하고 뭔가 많이 했는데, 지금은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사줄 국가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제 돈을 벌어와도 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지 하는 고민에서 저희는 이제 하나의 해결책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순환이 쉬우려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금융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 블록체인과 토큰 개념을 가져올 수 있어야 됩니다.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블록체인이나 토큰이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개념이 아니고, 이때까지는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기술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3초 만에 계좌가 없는 필리핀 사람들한테 한국에서 3초 만에 돈을 보낼 수 있고,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이 12살짜리가 미국에 3초 만에 USDT를 보낼 수 있고, 이런 거를 개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현재 돈을 벌고 있는 업체들을 보니까 플랫폼을 하는 업체들이에요.
아마존이 돈을 벌고 있고요. 아고다가 돈을 현재 받고 있고요. 구글, 유튜브가 돈을 벌고 있죠. 광고료로 수수료를 받고 이거를 그 특정 회사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함께 나눠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웹 3.0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창작물을 올리든 내가 광고를 보든 내가 친구 초대를 하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사진을 올리든 전부 다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한테 해주는 게 하트 스티커라는 겁니다. 하트 스티커. K-pop 스타픽에 그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조금만 있다가 받을게요. 조금만 있다가 받을게요. 자, 그렇게 되고, 자, 마지막으로, 자, 이 개념이 좀 이해가죠? 자, 그리고, 자, 사람을 모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플랫폼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거대한 사람을 모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모으는 방식을 돈을 주겠다 해서 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게임을 하게끔 해서 모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생각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다가 이걸 담아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BTS 좋아하는 사람 전 세계에 몇 명 있을까요? 1억 명? 1억 명, 10억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블랙핑크 좋아하는 사람 전 세계 몇 명 있을까요? 임영웅이 좋아하는 사람 전 세계 몇 명 있죠? 없어요. 손흥민이 좋아하는 사람 전 세계 몇 명 있죠? 1억 명. 손흥민이 팬은 5억 명이랍니다. 메시 좋아하는 사람 전 세계 몇 명 있죠? 메시가 누구야? 축구 선수. 자, 이런 사람들을 한번 자기 이정후 야구 선수 또는 오타니 좋아하는 사람 전 세계 몇 명 있겠어요? 마이클 조단 좋아하는 사람, 테일러 스위프트 좋아하는 사람들을 팬으로 담아보자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팬으로. 자, 팬으로 담았는데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럼 여기다가 광고할 수 있겠네요. 네. 1억 명, 2억 명, 5억 명, 10억 명 모았는데 그게 구글처럼 되는 거죠. 자, 그럼 광고만 할까요? 이거 티켓 예약 이걸로 받으면 되겠네요. 네. 그럼 아고다나 인터파크나 이런 라이브 네이션 기능을 여기에다 탑재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수익이 나오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호텔 예약도 이걸로 받으면 되겠네요. 네. 공연하고 옆에, 그죠? 자, 그런 기능들을 하나하나 첨가해 나가고, 여러분 그 하트 스티커를 앞으로 토큰으로 바꿔주게 될 겁니다. 돈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트 스티커는 어떻게 현금화하죠? 누구든지. 하트 스티커는 저희가 토큰으로 바꿔드리는데 하트 스티커를 여러분 많이 모으면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야기 하더라고. 여기 광주 아까 이렇게 민용이 하고 야 세호야 너 몇 개 모았다고? 난 7,000개 지금. 15만 개. 물리적으로 100만 개에서 200만 개까지 어떻게 한 모아, 달에 그렇게? 모을 수가 있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입니다. 그게. 그래서 자,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자, 우리 필리핀에 계시는 프린세스 선생님한테 한국 돈 100만 원 커요, 안 커요? 안 커요? 커요, 커. 한국 돈 100만 원이면 한국이 필리핀보다 10배 잘 삽니다. 아, 여기 대졸 초임이 40만 원입니다. 근데 한국 돈 100만 원을 이걸 통해서 광고 보고 게임하고 해서 벌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거네. 하겠죠. 아프리카 사람들한테는요. 그런데 자, 이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다음 두 번째, 자, 전 세계에 엔터 산업이 있습니다. 엔터는 즐기고 놀고 뭐 컨텐츠 만들고 여러분 아시는 오징어 게임, K-pop, 테일러 스위프트, 축구, 야구 이게 엔터테인먼트 산업입니다. 네. 자, 2028년 기준으로 그게 앞으로 3년 뒤면 5,500조 산업이 됩니다. 오. 5,500조가 여기 엔터 산업을 잡을 수 있으면 삼성전자 11개 사고도 남습니다. 삼성 전체 합친 거를. 그게 1년 매출로 발생을 합니다. 여기를 이렇게 잡고 휘두르려고 하는 데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가 삼성전자 2배 규모고 현재 여러분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내죠.
전 세계에서 다 내죠. 그렇게 3억 5천만 명, 4억 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내는데 1년에 70조, 80조를 걷습니다. 돈을 전 세계에서 걷어서 오징어 게임 같은데 300억, 500억, 1000억씩 태워줍니다. 오징어 게임을 한국 사람들이 제작을 하면 제주는 한국 사람들이 부리고 돈은 넷플릭스가 가져가고, 이게 플랫폼이라는 개념입니다. 반드시 플랫폼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 한국의 대통령은 플랫폼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왜요? 콘텐츠는 알고 있는데 플랫폼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좋으신 분인데 그게 좀 알려드려야 됩니다. 제거 플랫폼에는 유튜브 구독해요. 플랫폼은 엄두를 못 냈기 때문입니다. 엄두를 못 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만 하는 게 플랫폼인 줄 알고, 맞잖아요. 이해되죠? 중국도 크지 않아요. 중국은 중국 중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보는 게 그겁니다. 근데 틱톡은 아주 독특해서 미국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슈화가 되니까 못 보게 하고 막 난리를 친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글로벌로 이슈화 시킬 수 있는. 안 그러면 한국이 먹고 살 거리가 없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렇게 해서 돈을 플랫폼으로 벌어서 함께 나눠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금 대통령 되신 분이 원하시는 기초소득이라는 게 가능해져요. 기본소득. 기본소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25만 원으로 먹고 살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아주 그 뒷단을 그걸 완성하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한국이 금융 강국이 돼야 먹고 사는 게 또 해결되고, 먹고 사는 차원이 아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거를 RWA라고 하는데, 그거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RWA는 뭐냐면 조각 투자하는 겁니다. NFT.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서울도 그렇고 집값이 지금 계속 올라가나요? 떨어지고 있던가요? 왔다 갔다 하나요? 떨어져요. 자, 그런데 인구 구조상 한국은 점점 줄어들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화의 힘 때문에 그래도 지방에 가보시면 대학은 80%가 다 외국인들이에요. 안 그러면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두 번째, 땅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집값이 많이 떨어졌어야 되는데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서울도 그렇습니다. 근데 문화의 힘 때문에 한국으로 많이 이주를 들어옵니다. 그게 외국인들하고 함께 사는 공간이 되는 거고, 그러면 서로 간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겠죠. 서로 공존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하는 데가 해피코스모 온 겁니다. 오. 이해됐죠? 에피코 코스모. 그거 하게끔 하는 게 행복영어, 행복한국어인 거고요. 자, 그리고 이해됐나요? 왜 코스모폴리탄 개념이 필요한지 이해 가시나요? 서로 안 그러면 프랑스처럼 폭동이 일어납니다.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편가르기를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RWA가 가능해지면 그게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필리핀에 있는 12살짜리 아이가 서울에 강남 아파트 한 조각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래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개념이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댁에 있으면서 마닐라 중심지에 있는 어떤 큰 규모의 복합 상가를 몇 조각 가져갈 수도 있고요. 미술품도 조각 거래가 될 수 있고, 티켓도 그렇고 모든 어떤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그게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죠. 그게 K-POP 스타픽입니다. 그게 K-POP 스타픽이고, 두 번째는 엔터 산업도 조각 투자로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었던 분들은 하트 스티커 10,000개, 20,000개 모아가지고 그걸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한테 지드래곤과 하이브, BTS 이런 친구들 여러분한테 평생 돈을 벌어주세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좋은 질문인데 크라우드라고 합니다. 크라우드는 이제 데이터의 압박에 대한 문제점들이 커집니다. 그 기존에는 크라우드 산업은 아마존 웹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애플 같은 큰 빅테크 기업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에너지와 많은 것들 자원이 소모가 되는 영역이라 저희는 그 전 단계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똑같이 이용을 합니다. 아마존 거를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걸 웹 2.0이라고 하는데 웹 3.0 개념 블록체인으로 넘어가면 탈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문제가 발생을 안 하게끔 합니다.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존 거를 씁니다. 됩니다. 자, 그리고 저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자, 여러분 의미를 조금. 본장님 나 네, 궁금한 게 네. 이거 메타스타 지금 그러면 우리 정부는 이 메타스타를 인지는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모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지금 꿈꾸는 이 글로벌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인식이나 행정에 도움 없이 이거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BTS는 그냥 큰 게 아니고 뜨고 와서 보니까 BTS가 됩니다. 근데 타이밍이란 게 있습니다. 타이밍. 궁금한 게 그러면 정부는 모른다 쳐도 이 회사에 스폰서격으로 해줄 수 있는 대기업이나 혹시 글로벌 기업이 있는 거예요? 각 국가마다 대기업하고 다 손을 잡습니다. 잡을 예정인 거예요? 잡을 예정입니다. 뭐 가시화되어 있는 건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각 국가 대표 기업들이 있습니다. 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데들하고 한국에도 대기업이 한 군데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다. 가시화까지는 아니고 아직은. 네. 직접 연관될 수도 있는데 간접적으로 보통은 연관이 될 겁니다. 코비하고 손을 많이 잡습니다. 어디하고요? 코비 오프라인에서 공연이라든 제작하는 저는 이제 메타스타에서는 그 코파운더 공동 창업자기도 하지만 코비에서는 CEO를 맡고 있잖아요. 대표를 맡고 있잖아요. 코비는 오프라인에서 합니다. 오프라인 공연하고 블랙핑크 뭐 이런.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일단은 문화적인 걸로만 시작을 지금 접근을 해서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땡이 들어오고 뭐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 생각. 순차적으로 다 올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쪽에서도 그럼 되게 지금 이미 성공을 거두고 있는 회사들도 성공을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계속 노력을 할 건데 그거를 어떻게 사람을 모으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우리 팝스타들 그 말하자면 팬덤을 이용한 그게 지금 현재는 260만 명이 되어 있고 네. 내년 3월까지 1억 명, 내년 6월까지 1억 5천만 명, 내년 12월까지 3억 명. 지금부터 이제 1년 반 안에 3억 명, 2년 반 안에 10억 명 이상의 유저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는 거. 그 정도면 카카오의 한 15배 규모입니다. 그럼 나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럼 우리나라 연예인 산업이 메타스타하고 지금 뭔가 앞으로 여기는 넷플릭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엔터테인먼트 특히 K-팝에 대해서 YG도 그렇고 저희가 돈을 공급해주는 회사입니다. 하이브도 그렇고 저희의 돈을 받는 거예요. 마사지? 갔다가 오실까요? 마사지 갔다가 오세요, 그럼. 자, 저녁 5분간만 얘기 드릴까요? 네,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도 좀 네. 5분간만? 네.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실은
여러분 그 두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한 회사는 여러분 아시는 K팝스타픽 메타스타예요. 여기는 앞으로 온라인을 담당하고 플랫폼 전체를 꾸리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블랙핑크 공연부터 뭐 지드래곤 공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제2의 지드래곤 블랙핑크 뉴진스 뭐 BTS를 뽑는 작업도 해야 되죠. 훈련시키고 방송 제작하고 그다음에 지금 샤넬 광고를 블랙핑크 제니가 하고 있는데 그런 광고부터 지속적으로 브랜드 마케팅 이 전체 총괄하는 회사는 코비입니다. 코비는 오프라인 연관된 모든 걸 다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K팝스타픽 메타스타는 온라인으로 금융 시스템부터 뭐 블록체인, 전자지갑, 그 다음에 팬 서비스 플랫폼 다 굴리는 회사가 메타스타입니다. 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메타스타에서는 공동 창업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MO라고 해서 마케팅을 글로벌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코비라는 회사에서는 저는 이제 CEO를 맡고 있습니다. 대표를 맡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균형 있게끔 가게끔 지금 이제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어느 회사가 잘 되든 둘 다 시너지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코비는 제안을 현재 받았는데 이제 이번에 한알령 중국에서 풀리잖아요. 그래서 11월 달에 베이징에서 북경에서 확정은 아닌데 4만 명 규모의 그게 이제 뭐 블랙핑크가 됐든 아니면 지드래곤이 됐든 이런 콘서트를 중국 쪽에서 다 돈을 대줄 테니 와서 한번 해달라. 근데 저희가 조건을 거꾸로 제시한 게 한 개 도시는 안 되고 최소한 4개 도시 이상을 투어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뭐 베이징, 샹하이 뭐 이런 곳에 들어가겠죠. 그거를 이제 코비가 하게 되면 저는 당연히 K팝스타픽을 들고 들어갈 겁니다. 당연하겠죠. 두 번째는 호치민 TV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호치민 TV가 베트남 국영방송입니다. 그래서 10회 정도 오디션 프로그램 계약을 하는데 제작진이 이제 복면가왕 만든 사람입니다. 복면가왕하고 나는 가수다, 그다음 우리 결혼했어요 이런 거 다 저희 코비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거기에서 오디션 뽑으려면 사람들 누구 뽑아 이런 거 투표하잖아요. 그거를 K팝스타픽으로 다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다운로드를 받아야 그걸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유저가 그렇게 창출이 되는 겁니다. 저희는 10회 방송 동안에 3천만 명 이상의 유저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계약이 된 거라고요? 그렇죠. 10월 달에 합니다. 올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이제 그 공연은 11월 달 예정인 거고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엠넷하고도 이제 손을 잡는데 엠넷에서 아예 이제 대놓고 저희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 겁니다. 지금 JYP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 2월 목표로 이제 방송 프로그램을 하나를 더 해나갑니다. 그 포맷을 갖고 동남아, 인도네시아나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데 또 들어갑니다. 그거 할 때도 이제 K팝스타픽으로 또 투표도 받고 또 해나갈 거고 유저를 어떻게 창출하는지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럼요. 그리고 지금부터 한 10일 정도 후부터는 여러분 여기 K팝스타픽으로 와 있는 거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만 생각하겠지만 다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사람들 다 보고 있다면 이거 뭘 하고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이런 어떤 행사 자리나 이런 거에 이제 방송팀하고 카메라가 따라붙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고 그게 이제 유튜브로 송출이 되고 이제 뭐 이런 거를 해나가고 내일 원래는 이게 이제 여러분 PBW가 조금 안타깝게 되는데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게요. 내일 실은 행사가 저희 코너가 없습니다. 아쉽죠? 왜 그런지 연유는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내일 가보시면 한번 보시겠지만 홀이 4개입니다. SMX 컨벤션 스타가 상당히 커요. 근데 이제 홀을 저희가 전체를 다 맡게 돼 있었는데 저희 말고 한 10개 정도 스폰서 기업들이 좀 붙어 있었습니다. 합쳐가지고 한 $300만 비용을 맞췄어야 되는데 이게 저희는 데퍼짓을 했는데 나머지 기업들이 데퍼짓을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저희 보고 갑자기 $30만 중간에 돈을 더 달라고 하길래 왜 그런가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이게 돈이 안 들어와서 이제 꾸역꾸역 넣고 밀려고 했던 건데
그래도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스탑을 해버린 겁니다. 이 전체 대회 측에서. 그러면서 저희 말고 다른 행사로 대체를 해버린 거예요. 저희한테 이제 통보식이 돼버렸는데 문제가 있죠. 저희도 오기로 다 예정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 말고 저희 팀이 거의 한 100명, 150명 오기로 돼 있었어요. 글로벌 단위로. 중간에 다 이제 스탑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다가 저희 뭐 프로젝트가 망가졌거나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홍보하는 자리였는데 너무 아쉽게 돼서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뭐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하고 이제 태국 쪽에서 7, 8월 달에 크게 행사가 있답니다. 그 행사가 있는데 원 오브 댐이 아니고 거의 그냥 메인으로 갈 수 있게끔 주선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더 크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필리핀보다 훨씬 규모가 블록체인 시장이 큽니다. 훨씬 커요.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밀어주고 있고 하다 보니까 베트남은 저희 코비하고 테파스타픽에서 자체 행사를 꾸리는 겁니다. 6월 20일 날, 21일 날 거기에는 이제 저희 코비하고 건물이 있습니다. 하노이에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6월 20일 날, 21일 날 글로벌 에이전트 팀들은 그쪽으로 다 들어오기로 됐습니다. 이번에 필리핀 못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거는 유튜브로 올라갈 겁니다. 어떤 행사를 하고 그리고 매달 한 번씩 기획사들하고 오디션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달에 YG하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 JYP하고 하이브하고도 원래 손을 잡았기 때문에 해나갈 건데 요번에 오는 자리에는 기획사하고 함께 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아요.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와서 다 보겠죠. 보신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의 중소기업 연관되는 이제 경기도도 그렇고 이렇게 그 단체가 다 들어와 있어요. 저희 건물에 입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브랜드 데이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마케팅을 펼쳐나가는 것도 저희가 하게 될 겁니다. 코비가 하게 되고 메타스타 쪽에서도 이제 대표님하고 같이 오십니다. CEO 온다는 얘기예요. 와서 이거를 함께 심사위원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크게 행사를 해나갑니다. 6월 20일, 21일 날. 그러면 원래 이제 글로벌 세일즈를 6월 10일부터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조금 변화가 생겨서 6월 25일부터 글로벌 세일즈를 스타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그 이제 전체 글로벌 전체 NFT를 살 수 있는 기회를 6월 25일부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NFT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비트코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부자라는 느낌이 드나요? 비트코인 하나가 지금 1억 한 4,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비트코인이 1억 5천만 원이 15억 되는 것보다 여러분 갖고 계신 그 110만 원짜리가 15억 되는 속도가 10분의 1로 빠를 거예요. 10배로. 왜 그게 가능하냐 하면 일단은 블록체인 쪽은 숫자가 그거를 좌우합니다. 숫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도 그렇고 여러분이 이더리움도 그렇고 어딘가 담아둬야 되죠. 그걸 전자지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는 거는 메타마스크, 트러스트 월렛, 뭐 토큰 포켓 이런 지갑들이잖아요. 그거 다 어느 나라 거예요? 다 미국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한국에는 그 정도 기술을 가진 기업이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거기하고 비빌만 한 데가 저희 회사입니다. IBM 파트너사거든요. 이해되셨죠? 근데 지갑만 사람들한테 설치하라고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는 그 K-POP 스타픽 어플리케이션 밑에 지갑이 다 깔리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마루는 마루대로 쓰는데 그 밑에 간단하게 아주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전자지갑이 밑에 다 깔린다 이렇게 보면 마루 시스템을 써서 그대로 갖다 놓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런 형태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게 되고 토큰 말고 이제 하트 스티커는 포인트라고도 하는데 여러분한테는 이제 뭐라고 할까 이게 테이블 코인 매년 될 것 같아요. 근데 코인은 아닙니다.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그거를 이제 우리 쓰는 K-pop 스타픽 이름은 MST가 됩니다. 메타스타 토큰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돈을 찾는 걸 알려드릴게요. 돈은 거래소 상장 안 해도 돈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플리케이션이 여러분 소위 말하는 탈중앙화된 거래소 개념입니다. K-pop 스타픽. 돈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돈 개념이 지금 이제 서울도 그렇고 어디든 가면은 토큰을 카드에 담아서 ATM기 넣으면 돈 나온다 이걸로 영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복잡한 기술이 아니고 복잡한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다 나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자나 마스터카드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돈 버는 거를 2,000원, 3,000원 걸 플랫폼에서 번 거를 매출을 해주면 이렇게 담으면 이제 토큰을 여러분이 그 회사에 보내면 비자나 마스터카드에서 돈으로 그냥 여러분 이제 카드에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그냥 ATM기 넣으면 돈이 나오고 카드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필리핀에 이때까지 은행 거래가 안 되던 분들도 그냥 결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계시든 뭘 하든. 근데 왜 이건 좀 궁금한데 왜 우리 여기를 해주려고 스폰을 쓰기로 했던 회사들이 왜 돈을 안 낸 거죠? 그거는 이제 그런 그만한 그 자금력이 없게끔 했거나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엑스에서 어떤 이벤트를 하는데 이제 뭐 뭔가를 맡게 됐는데 참가하는 기업이 돈을 못 낼 수도 있죠. 애초에 그걸 스폰 해달라고 팝이나 메타스타가 요청한 거 아니었어요? 나름 선정해서 요청한 거 아니었나요? 아니면 그 기업이 그거를 저희가 다 구했으면 괜찮은데 네. 필리핀이다 보니까 이제 외부 기업들이 들어오기로 했다가 못하는 경우가 그러면 인도네시아 이 행사가 무산되면서 인도네시아에 우선권을 주겠다고 했지 확정은 아니잖아요. 확정은 그런데 아니고, 네. 우선권을 준다고 했을 때 만약에 스폰을 써주기로 한 기업이 돈을 내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이 회사가 그렇게 하려고 감당이 합니다. 되나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나 태국에 할 때는 우리가 사례를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이렇게 다른 회사하고 연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단독으로 뭔가 아예 그게 그런 리스크를 다 없애려고 합니다. 그게 언제쯤 가시화되시나요? 소식으로? 9월 말까지는 아마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것 같아요. 해도 7월 말 또는 8월 말 정도가 될 거다 보니까 그러면 바로 어쨌든 한국 우선 세일즈가 마치고 나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차피 NFT 발행량이 20만 장밖에 안 됩니다. 20만 장이라 비트코인이 2,100만 개잖아요. 그거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회사의 플랫폼에 나오는 수익을 이제 쉐어를 해드리려고 NFT를 만든 거다 보니까 배당해주는 배당주라고 생각하시면 가치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는 지금 기준으로 이제 내년 6월에 통장을 하면 20배 정도 유저가 1억 명이 됐다는 가정하에는 거의 거기에서 곱하기 50이니까 1000배 정도의 가격 상승이 이룰 수 있습니다. 110만 원이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며칠 시간 내년 9월 정도 예측을 합니다. 6월에 상장을 하고 가는 건 9월 정도.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참여 문자나 참여 조사에 관련된 그리고 플랫폼 가동은 내년 5월부터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매출은 발생시킨 상태가 돼서 내년 9월에 첫 배당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 동안에 번 돈을 갖고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토큰도 그때 하트 스티커 모은 사람은 토큰으로 그때 바꿔주는 거예요. 그때 가격으로. 이해되죠? 이런 자세한 소식을 이거를 이제 유튜브 같은 데 올릴 건데 유튜브에는 근데 올릴 수 있는 게 있고 못 올리는 게 있어요. 회사 국비 기밀. 근데 이런 행사 소식이나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 것들은 웬만하면 올리긴 할 건데 구체적으로 뭐 가격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에. 공개를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거는 이제 에이전트들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뭐 질문 있으신가요? 없죠? 없으면 마사지 받으러 가겠습니다.